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원입니다. 한때 사실 생리식염수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조금 유행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피부가 붉어지거나 조금 민감해진다거나 염증이 올라오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들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병원을 찾지 않고도 피부를 빠르게 진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떨 때 사용하시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리식염수팩 사실 어떨 때 하면 효과적인 걸까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습진이 있거나 짓무르고 약간 진물이 나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접촉 피부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진물, 즉 삼출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증상들을 빠르게 해소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이 심한 상태라면 당연히 추가적인 더 처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절대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가려움이라든지 따가움이라든지 어떤 팔을 펴기 어려울 정도로 진물이 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증상을 경감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약국에서 멸균 생리식염수 준비하시면 되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 라텍스 장갑 준비했고요. 만약에 라텍스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냥 깨끗하게 손 잘 세척하시고 장갑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기는 사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된 용기 가지고 왔고요. 거즈 같이 준비하시면 좋고, 거즈는 요 한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이즈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보시고 사용하시는 부위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고, 이것은 간단한 팁이긴 한데요. 위에 이렇게 개봉하셔서 이 상태에다가 바로 멸균 생리식염수를 부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로 소독된 용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생리식염수 스포의 원리는요, 삼투압 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웬 드레싱, 웻 드레싱 이렇게 불리는 것들과 사실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물을 빠르게 흡수시키고 그 과정을 빠르게 종결시켜서 피부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물의 색상이나 양상이나 열감이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치나 치료가 더 필요하신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감염 해소견이 관찰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리식염수 스포하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바로 안에 오염이 시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봉을 한 상태의 것을 오랫동안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봉하신 상태의 생리식염수라든지 아니면 거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사용하시고 폐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스포를 하시게 되면 약간의 염분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스포의 처치를 끝내고 나면 흐르는 물로 가볍게 환부를 세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수압을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흐르는 물로 소금기만 제거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만약에 따가움이나 가려움이나 자결감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 스포를 하시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에 스포를 올려놨는데 그게 말라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게 진물이랑 같이 굳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면 피부에 더 큰 자극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0분 이내로 보통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충분히 축축하게 적신 상태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말라버린다. 그러면 남아있는 생리식염수를 해당 부위에 충분히 부은 다음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추가적인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보습제의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건조성 피부나 이런 경우에는 스포를 하신 이후에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이 너무 심하거나 진물이 줄줄 나고 있는데 보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곳에서 한번 보습제 사용 여부를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번째는 모든 피부를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겁니다. 스포를 해서 가려움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수건을 이용해서 피부를 세게 문지르거나 닦아내버리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꼭 챙기면서 피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생리식염수 스포는요, 삼출물이 있고 진물이 나고 습진의 양상을 띠는 경우에 주로 하시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뾰루지가 난다거나 얼굴에 열이 오르는데 곧 메이크업을 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진정하면 좋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다음번 이야기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